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반야심경 100% 활용하기, 반야심경은 왜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으로 주제로 도론도담을 차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좀 1탄, 2탄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갈 예정입니까? 예, 이 반야심경이 이제 대성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이 대성불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경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이걸 알면은 반야심경뿐만이 아니라 대성불교 또 초기불교까지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대성경전이라 하는 경전은요, 대성불교의 경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과연 이 대성불교 경전의 내용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가 아닌가, 그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대성경전이 나온 시기는 석가모니 불이 열반하신 뒤에 한 400년 내지 500년 지난 다음에 이 경전들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차이가 뭐 40~50년도 아니고 사실상 뭐 한 70년에서 120년 정도 차이를 갖는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 신약 성서 내 부분도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70년에서 120년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뭐 400에서 400년 뒤나 500년 뒤에 이 경전들이 출현을 하니까 이걸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건 뭐 누군가가 석가모니 불이 열반하신 뒤에 한 400년 내지 500년 정도 지난 뒤에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이 대성경전들을 다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위경, 가짜 경전,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이 아니고 정경이 아닌 가짜 경전 혹은 사이비 경전, 뭐 그런 계열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건 뭐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야심경 역시 뭐 그런 종류의 경전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뭐 그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야심경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초기 불교의 핵심 교설들을 부정 내지 이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이 경전의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면은 이 반야심경을 만든 사람들은 초기 불교의 핵심 교설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런 교설들을 의지를 해서 수행을 할 경우에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의 저자 혹은 반야심경을 만든 집단의 사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런 경전, 그런 내용, 초기 불교의 그런 핵심적인 교리를 열심히 연구를 해봤자 열반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의 목적이 그것 한 가지였겠느냐? 그런 초기 불교 교설들을 열심히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봤자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 경전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초기 불교의 그런 교설들을 가지고는 열반에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제시하는 방법, 이 방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방법을 따르고 이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이 방법을 연구를 할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이 열반에 도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혹은 이 집단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 이 반야심경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석가모니불의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그건 아닌 걸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초기불교 경전들을 보면은 12연기 닦고 그다음에 순관역 12연계 순관역관, 그다음에 무상고 무아 철견, 또 사성제의 이 내용 중에 8정도를 집중해서 닦으면은 다 열반에 도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출간 불자든 제가 불자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는데, 왜 그러면 반야심경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부정하게 됐을까? 우리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가모니불이 인멸하고 난 다음에 즉시 1차 경전 결집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100년 뒤에 계율의 문제로서 2차 결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집단이 결집을 따로 함으로 인해서 상자부와 대중부라는 그 근본 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파불교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게. 그리고 또 한 150년 내지 200년 좀 지난 다음에 또 이제 3차 결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차 결집이 일어날 때는 동시다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부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혹은 생겨난 뒤에 그런 혼란함, 그런 것을 바로잡고자 또 아쇼카 왕이 3차 결집을 실시를 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까지 인정되는 부파가, 대표적인 부파가 이제 20개 부파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된 부파 취급을 받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20개 부파 정도, 혹은 40개 50개의 이 조그마한 부파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런 수십 개의 부파가 요즘 치면 종단이죠. 그런 수십 개 종단 내지 부파가 난립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자기 종단 혹은 자파의 그런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연구에 몰두하고 또 그 결과물들을 마구마구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에 대한 주석서 이런 것들도 막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을 띠게 된 겁니다. 전문성을 띠게 됐고, 우수한 두뇌의 그 인재들을 서로 영입을 해서 자파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 교리들을 더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반야심경이 나올 때 그때 당시의 이런 이 교설들, 이 핵심 교설들은 이미 너무 이게 정형화되고 학문적인 경향이 너무 강해지게 됐고, 소위 말하는 현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우려면은 1차적으로 문자를 알아야 됩니다. 문자를 알아야 되고 산스크리트를 하든지 발리를 하든지 문자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현란한 교설들을 다 흡수해서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기억할 만한 기억력, 이해력, 또 고도의 집중력,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겠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교 공부를, 불교의 교설들을 그런 사람들만 하게 되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열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열반에 도달합니까? 이거 그런 깊은 집중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또 문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 생활에 바쁜 사람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열반에 도달합니까? 석가모니별 당시에는 아니 장로계를 읊으면서 아란이 된 사람이 500명, 장론 2개 하면서 또 500명, 좀 적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또 신자들 중에서 우바세 남자 신자 중에서 또 500명, 우바이 여자 신자 중에서 또 500명, 이런 식으로 아란이 된 사람들이 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파불교 할 때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일반 신자들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교리들이 너무 전문성을 띠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면서 그냥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머리 좋은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또 모이거나, 아니면은 혹은 또 한 명의 사람이,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한 명의 사람이, 야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다. 붓다가 석가모니불이 처음에 가르침을 펼 때는 아니 언어조차도 니들이 포교를 혹은 선교를 하러 간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교화해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신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의 그런 정신은 실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거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용적이도 않고 전혀 너무 전문화돼 버렸으니까 융통성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좌파의 이론, 좌파의 교리, 그걸 배우질 않으면은 인정 못하겠다, 나가라, 다른 교파로 가든지 다른 종단으로 가든지, 우리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전혀 여건이 마련이 안 되는 그런 일반 신자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열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을 만든 사람들이,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불교 신자는 그냥 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 소수의 집단만이 남아가지고 지들끼리만 저렇게 우리가 옳다 하고 너보다 우리가 뛰어나다 하고 자기들끼리 소규모 집단들끼리만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불교 전체가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대중성도 전혀 없고, 생활 불교도 아니고, 이건 대중불교도 아니고, 이건 그냥 소수의 특권 집단의 전유물이 돼버리는 거죠, 불교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반야심경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부파불교 집단들의 공통된 교리,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면서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교리들, 혹은 자기들만 몰래 모여가지고 어느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 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문적인 집단만 모여가지고 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만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우파니샤드라는 겁니다. 우파니샤드의 뜻이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그런 뜻이거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교설들을 전해주고 전해받고 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 일반 민중들, 일반 불교 신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 특권 집단만 해당되는 거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 원천 차단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설들, 예를 들어 오온, 12처, 18개, 12연기, 또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을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부정해버린다기보다는 이 해석의 문제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로는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뭐 공의 사상 속에서 공성 속에서 다 무화되다시피 하는 것이고 이 공성조차도 얻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경지에 가야만이 이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열반을 넘어가는 것을 증명하는 주문은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다. 이 보정 수표 주문을 이제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이 강조하는 차원에서 넣지 않았을까?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반야심경을 만든 아주 뛰어난 특수한 인물 혹은 그 집단 어떤 집단 그런 반야심경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집단 그런 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이 일반인들을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서 일반 제가 불자들 시간이 없는 사람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 머리가 두뇌 회전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반야심경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상당히 그냥 합리적이고 상당히 그냥 믿음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반야심경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계기,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방거사님의 말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반야심경을 이제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반야심경이 왜 나타나느냐, 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왜 이 반야심경이 출현하게 되었느냐,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은 반야심경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일목요연하게 반야심경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고 또 왜 나타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반야심경이 500년 뒤에 400~500년 뒤에 나왔는지가 한눈에 확 들어오고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이 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반야심경이 왜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방거사님의 간단한 그런 소견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방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